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화면에 도표나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방법과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각화 과정에서는 피규어와 서플롯의 개념, 그리고 플로트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플로트의 종류별로 바 차트, 산포도 차트 등등의 차트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수학식을 시각화하는 방법, 주석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은 피규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 안에 서플롯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matplot lib.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예제를 보면 이게 하나의 피규어 그림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서플롯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림은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림의 피규어의 하나의 서플롯으로 그려지게 되죠. 만약에 이것을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속성 값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import matplot.pyplot splt라고 통상하고요. numpy import 하고요. 그 다음에 plot plt figure 1 하나의 그림을 그리겠다 그런 얘기죠. plt subplot 111 1이라는 얘기는 x로 로우로 1 컬럼으로 1 그 다음에 1번째. 자, 이것은 그림 하나만 그리겠다고 한다면 그림 하나에 플롯 하나만 그리겠다면 생략 가능한 얘기죠. 자, 플롯 해보겠습니다. 1 0 1 4 3 1 자, 첫 번째 값은 0, 크기가 0이고 두 번째 값은 1이고 세 번째 값은 4고 네 번째 값은 3이고 마지막 값은 1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x축의 값과 y축의 값을 따로따로 주어서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x축의 값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x축의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디폴트로 기본으로 0, 1, 2, 3, 4 x축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이 1, 2, 3, 4 1, 2, 3, 4에 1, 크기 1과 크기 4, 크기 9, 크기 20의 점을 연결하는 선분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반드시 plt.show라고 하는 명령을 만날 때 그림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은 show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피규어, 하나의 그림에 여러 개의 하위 그림을 그리기입니다. 이 예에서 보면 하나의 그림 안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하위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plot figure 1 해주고요. 그림을 4개로 플로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2, 로우로 2, 컬럼으로 2, 로우로 하나, 둘, 컬럼으로 2개 이렇게 쪼갰다는 거고요. 이런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2, 3, 4번째 플로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2, 1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네요. 2, 이거죠. 이 그림에는 플롯 2, 2를 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0일 때도 2, 1일 때도 2 이런 직선을 그렸다는 얘기죠. 다음에 2, 3에 이거죠. 2, 3이죠. 3에다가 2, 3을 그렸다.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도 이거, 세 번째가 3인 그래프를 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4는 4 플롯에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그림에 3개의 플롯이 그려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서플롯 명령이 아닌 이와 같이 plt 서플롯 2,2 이런 식으로 주어서 피규어와 엑시스를 리턴 받아서 엑시스에 0,1 하면 이거죠. 이게 0,1이고요. 0,0이고요. 이게 0,1, 0,1,0, 1,2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엑시스에 플롯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도 가능합니다. 피규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1을 figure.add subplot 21 이런 식으로 받아서 엑시스를 받고 그 엑시스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것과 이 방법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이번엔 플러스의 컬러와 마커 라인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x는 0, 1, 2, 3, y는 0, 10, 5, 8이라고 하는 그 x, y를 가지고 플로팅을 해보겠습니다. 서플롯 2,2 했으니까요. 4개로 플러스를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엑시스를 받아서 엑시스 0,0에다가 x, y를 출력했네요. 이거를요. 그러면 0에서 0, 1에서 10, 2에서 5, 2에서 5, 3에서 8을 그렸으니까 이와 같이 그려지겠네요. 그 다음에 0,1에는 똑같은 걸 그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이걸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뭐냐? 색깔은 블루고 그 다음에 마커는 원으로 그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점 위치에 이와 같이 파란색 점이 그려집니다. 자, 다음에는 1,0 이 자리죠. 이 자리는 그냥 y만 넣네요. 이 경우는 x, y를 한 경우와 똑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를 0, 1, 2, 3, 4가 디폴트 x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축이 디폴트 x축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려줄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1,1에는요. r 플러스로 했네요. 레드, 빨간색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커는 십자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십자가 그려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색상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한 그 지시 내용이야 마커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PLT 플롯에서 NP random M RDN N 했죠? 그러면 30개를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큐뮬리티브 썸 했죠. 계속 더하면서 더해진 새로운 형태의 리스트가 만들 거고 그 리스트를 K 블랙으로 해라. 블랙이네요.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은 요 선분을 해라. 떨어진 선분을 해라. 마커는 동그라미를 해라 해서 이것이 그려졌네요. 두 번째 라인에서는요. 레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해라. 레드하고 삼각형으로 그려졌죠. 다음에 그린으로 하고 스퀘어, 네모로 하고 선분으로 해라. 그려졌네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라인에 자, X축 정보, Y축 정보, 그 다음에 선분 속성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 하나의 플로트 명령으로 이와 같이 선분 3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범례는 그래프를 그릴 때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디폴트. 두 번째 그래프에다가 레이블 스텝 포스트라고 했네요. 그래 놓고 플롯 PLT 레전드라고만 하면 그립니다. 그리고 LOC 베이스트를 넣으면 가장 그림과 겹쳐지지 않는 공간을 찾아서 제가 여기다 그려준다는 겁니다. 보시면 디폴트 점선, 그 다음에 스텝 포스트 실선, 여기에 이것이 디폴트고요. 이것이 스텝 포스트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선분에 대한 범례를 집어넣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프별로 레벨 값을 지정해 주고요. 레이블 값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PLT 레전드만 해주면 제가 범례를 그려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축 눈금, 그 다음에 축의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지금 첫 번째 예제에서는 피규어하고 서플롯 1,1,1 해서 하나의 그림 플롯만 그리겠다는 거죠. x값 끄집어내고요.
x점 플롯 데이터를 했네요. 큐뮬러티브에서 이런 식의 데이터가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그대로 놓고요. 요거 하나를 더 집어넣네요. 틱스. 그래서 ax.set xticks. 요 x축에 set xticks를 0, 250, 575, 1000으로 하자. 0, 250, 500 이걸 하자는 거죠. 디폴트는 뭐죠? 0서부터 그냥 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정 간격으로 자동으로 그려주는데, 만약에 x틱을 내가 지정하면 지정한 부분에만 x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x틱에 대해서 이건 숫자로 나열되는데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주고 싶다. 그러면 ax.set x틱 레이블스라고 하는 거에 두고 여기다가 각 틱에 대한 이름을 넣어주고 로테이션, 회전은 30도 회전하겠다. 폰트는 스몰로 하겠다 하면 이렇게 1, 2, 3, 4, 5가 이렇게 문자열이 틱으로 가죠. 그리고 30도 기울어진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범례를 만드는 방법과 축 눈금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로트 할 때 그 라인의 속성을 상세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죠. 그런데 플로트라고 하는 함수는 선분을 그리는 명령인데 얘는 라인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럼 그 라인 객체 중에서 set anti-alias to false라고 만약에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분의 그 aliasing을 하지 않고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뭐 스텝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리턴을 받았으면 이런 식으로 받았으면요. plt.setplines 하면 이 라인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플로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현재 그려진 선분의 속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setp라고 하고 라인에 넣고 여기다 속성 값을 넣어주면 지금 그린 그 라인의 속성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라인을 섬세하게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플로트 명령에 리턴 값을 라인 객체로 받아서 그 라인 객체의 속성 값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plt setp 해가지고요. 다음에는 서플롯의 그 간격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축을 공유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plt subplot 2,2 하고 엑시스를 가지고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그림 4개가 만들어지고요. 2,2니까 이쪽 행으로 둘, 열로 2개에서 4개의 서플롯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그 x축과 y축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비교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여기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1이 나왔죠. 이것이 같은 축상에 있어야 보기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데 여기서 show x equal to로 show y equal true를 하게 되면 x축과 y축의 값을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경우는 이 간격이 떨어지면 사실은 공유한 경우는 이 x축의 값은 의미가 없죠. 이놈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vertical space를 0으로 만들어주고 horizontal space도 0으로 만들어지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shear x, shear y와 w 스페이스, horizontal 스페이스를 이렇게 0으로 놓고 이와 같이 만들어서 비교하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바 차트와 스캐터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걸 바 차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린 것을 산점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리는 선분 그래프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임스에서 첫 번째 그룹 A, 그룹 B, 그룹 C라고 하고 값을 그룹 A는 1개, 그룹 B는 10개, 그룹 C는 100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플롯 피규어 사이즈 9,3은 9피트에 3피트짜리 그림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고요. 첫 번째 131, 131이라고 하는 거니까 로우는 하나고 뭡니까? 열은 하나, 둘, 셋. 세 개로 된 플롯을 그리겠다는 거고 첫 번째 그림을 그려라. 어떻게? BLT 바 네임, 밸류 하면 제가 그린다는 겁니다. 다음에 스캐터 하면 이렇게 산점도 형태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플롯 통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그리겠죠.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에서 캐테고리컬 플로팅 하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를 그리는 상세한 방법을 보면 X축의 값들이 있고 Y축의 값들이 있겠죠. Y의 값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각 점, 0,0점에 대한 색상, 1,1에 대한 색상 50으로 하자. 2,-2에 대한 색상은 30으로 하자. 그리고 크기는 이걸로 하자. 그런 얘기죠. 이렇게 X, Y 컬러 스케일을 만들고 PLT 스캐터 X, Y, C 이렇게 넣어주면 지가 이렇게 딱 그립니다. 0, 1, 2, 3, 4에 Y 값은 처음에는 0이었고요. 0이었고 두 번째는 1이었고 세 번째는 -2였죠. 각각의 점에 산점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색상은 영색과 그 다음에 스케일로 이와 같이 그려진다 그런 얘기죠. 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고 똑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전형 데이터로 해서 키 X, Y, 컬러 스케일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BLT.스캐터하고 이 데이터 파라미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키에다가 이와 같이 각각 X값, Y값, 컬러 스케일에 대한 여기서 있는 키값을 넣어주면 제가 똑같이 또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사전형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X는 이렇게요. 이거 만든 겁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Y에 대한 Y값을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스케일을 넣어주고요. 스캐터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난수 생성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RND, INT 10 하면 10보다 작은 0부터 10 이건 2에서 10까지 난수를 하나 만들어라. 2,2에서 10 사이에 5개의 난수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RND, NAND, N 해버리면 2,3이면 2/3의 난수를 행렬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토그램을 분석하는 예를 살펴봅시다. 히스토그램은 이와 같은 시퀀스가 주어진다면 어느 영역에 원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게 히스토그램이죠. 그러면 먼저 빈스 몇 개의 바로 그릴 것이냐 이걸 빈이라고 합니다. 이걸 먼저 정해야 되겠습니다. 3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 영역을 3개로 이렇게 쪼개고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개수를 이렇게 카운트해서 그리면 되겠죠. 이 경우 보면 50부터 66.7까지의 들어있는 게 여기서 3개가 있다. 여기 3개가 있네요. 3개에서 3이 될 거고 요거는 1이 되고 요거는 2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요거에 대한 바 차트를 그리면 될 겁니다. 그런데 복잡하죠?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죠. PLT 히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냥 요 X를 그냥 넣어줘요. 빈스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립니다. 좀 더 상세한
좀 상세한 그 파라미터를 주고 싶으면 타입을 바 차트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칼로 그린다. 수직으로 그린다. 그 다음에 위드스는 0.8로 한다. 1로 하면 꽉 찹니다. 꽉 붙게 하고 요거 조금씩 이거 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 컬러는 그린으로 하자. 그린색으로 하자. 초록색으로 하자. 알파는 0.75. 밝기를 약 75% 밝기로 하자. 그 다음에 그리드, 요 그리드를 넣어라. 그 다음에 쇼해라. 그럼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density equal true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이 x축을 퍼센트로 표시해 준다는 것이죠. 전체 이것이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고 퍼센트로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떤 형태의 히스토그램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에 이와 같은 설명을 집어넣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선점도 그리는 것은 이와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입니다. 문자 넣는 방법은요. 60,0.125 60,0.125 부분에다가 이것을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넣어라. 뮤 이퀄 100이라는 얘기는 뮤 이퀄 100이라고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되죠. 그리고 시그마도 명령어다 하면 이스케이프 해가지고 넣어주면 이 시그마로 되고요. 10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이 링크로 들어가서 보시면 상세한 예제와 함께 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자를 내보낼 때 어떻게 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 하는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도형 그리기요. 이와 같은 도형 그리기요. 이걸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먼저 넣습니다. PLT 렉탱글에서 0.2, 0.75, 0.2, 0.7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드스와 이 하이트 0.49, 하이트는 0.2로 넣어주고 컬러는 레드다. 그 다음 알파는 0.1이다. 굉장히 옅은 빨간색으로 그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도 서클,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은 중심점과 반지름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폴리곤은 이 점들의 좌표를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각각의 패치들을 만들고 애드 패치를 렉탱글, 서클, 폴리곤 하고 쉬어가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방금 전에 그래프에다가 문자열을 집어넣는 설명 문자를 집어넣는 그런 코드가 있었죠. 이 코드였죠. 이 코드를 좀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R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 이스케이프로 취급하지 않음. 이 이스케이프가 파이썬의 이스케이프가 아니다. 이 명령어의 이스케이프다. 이렇게 지정하기 위해서 R을 입력한 거고요. 나머지는 달러로 시작해서 달러로 끝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케이프 넣어주고 명령어 뮤라고 하는 알파 그리스어의 이름이라는 거죠. 시그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명령어를 집을 때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런 규칙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상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주석 달기입니다. Rotating text.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다 할 경우 이 점이 로컬 맥스 포인트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식으로 만약에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plt annotate라는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로컬 맥스다. 이 명령이 써졌고요. 그 다음에 그 화살표의 시작 끝점이죠. 2,1 이 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XY 텍스트 이렇게 포인트점 3,1.5 3,1.5에다 텍스트를 쓴다는 겁니다. 그 위치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에러 프로퍼티 이 화살표의 프로퍼티는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페이스 컬러가 블랙이고 이 컬러가 블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링크는 없고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얘가 이와 같은 내용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명령이 있죠. plt ylim -2에서 2라는 얘기는 이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값으로 그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요.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피크점, 여기에 버텀점이다. 거기다가 이와 같은 주석을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점의 좌표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 점의 좌표요. 맥스 x고 맥스 y다. 민 x고 민 y다.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 x 데이터가 바로 요 값들이죠. 데이터의 여기 있죠. 데이터.max 맥스 하면 맥스 y 값이 요 값이 나옵니다. 데이터.min 하면 요 값이 나오겠죠. 이것을 min y라고 하자는 거죠. 그리고서 데이터를 리스트로 만들고 인덱스 요 맥스 y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요 값이 나오죠. 요 값이 나오죠. 그리고 요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min y의 인덱스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요 화살표를 그리기 위해서 화살표에 max x, max y를 넣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점은 y에다 플러스 5만큼 해라. 그러면 피크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화살표의 속성은 뭐 컬러는 레드로 하자, 위드스는 뭐 이 폭은 4로 하자, 그 다음에 헤드 랭스는 뭐 이런 식으로 속성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찾아서 그래프로 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도록 코드를 완성해 보는 것입니다. 클래스는 객체지형 언어에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멤버를 어떻게 정의해서 사용하는지 예제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에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멤버 변수, 멤버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해서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키워드에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요. 세미콜론으로 클래스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클래스 안에서 정의되는 count equal 0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변수를 우리가 클래스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init 함수는 특수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생성자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init하고 괄호 열고 self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에 넘어온 파라미터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ctangle.count 여기서 rectangle은 뭡니까? 클래스 이름이었죠. count는 뭡니까? 클래스 변수였죠. 이와 같이 rectangle.count 해가지고 클래스 변수는 어디에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이퀄 1했죠.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 count 값이 하나씩 증가가 되죠. 이 count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합니다. 인스턴스가 여러 가지 만들어져도 하나가 만들어지는 공유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몇 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나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이렇게 코딩하면 rectangle.count를 통해서 몇 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언더바 area 이런 식으로 앞에 언더바를 이용하는 것은 private 변수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넓이를 width 곱하기 height에서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해서 저장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circle area 일반적인 메소드입니다. 클래스 내에 정해질 수 있는 일반적인 메소드죠. 그래서 area는 self.width 여기에서 정의한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인스턴스 변수를 width, height를 곱해서 area를 계산하고 그걸 리턴해주는 calculate area라는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언더바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정의한다면 private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프린트 메소드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시키고 width와 height
얼마인지 self width, self height를 출력시키기 위해서 요 인스턴스의 요 클래스 인스턴스의 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 static 메소드가 있습니다. static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 decorator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면 이 함수는 static 메소드가 정적 메소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메소드는 self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넘겨봤는데 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static 메소드는요, 클래스 변수나 인스턴스 변수를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를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해서 리턴해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클래스 변수나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메소드를 만들 때 유용하겠죠.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에 클래스입니다. CLS, 셀프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이 CLS를 통해서 클래스 변수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는 이유는 이 메소드 안에서 클래스 변수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특수함수 언더바 딜이라는 얘기는 소멸자입니다. 소멸자 함수입니다. 특수함수입니다. add 함수 플러스용에서는 오버로딩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플러스니까 자기 자신과 새로운 놈을 위드스도 더하고 하이트도 더해서 두 직사각형을 add 해준다, 서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또 이건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서브라고 하는 연산자를 정의한다, 빼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컴페어 비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위드스와 가까워, 그 다음 하이트가 같으면 추루가 리턴해주도록 해준다. 이런 식의 특수 메소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정의했으면 실제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rectangle.isSquare 10,10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isSquare라는 스태틱 정적 메소드죠. 그럼 10과 10을 넣어주고 속에서 위드스와 하이트가 같으면 true, false 해주겠죠. 자,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요, 이 메소드 내에서 이 클래스의 클래스 변수나 인스턴스 변수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 위드스와 하이트가 같으면 정사각형이다. 이런 용도로 만들었을 때 정적 메소드를 만들어 쓴다 그런 얘기죠. 당연히 true가 리턴이 되겠죠. 자, rectangle 3,3 하면 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에 3,3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셀프에도 3 들어가고 셀프 위드, 셀프 하이트에도 3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의했고 이것을 사각형 1이라고 하자. 3,4 또 다른 사각형 하나를 더 만들자. 그리고 사각형 1 프린트 해보자. 사각형 1 프린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함수가 수행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print is count군요. print is count 하면 사각형 1. print is count. 요거는 클래스 메소드인데 클래스 메소드는 생성 인스턴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2가 되겠죠. 얘는 뭘 리턴했습니까? 클래스의 카운트를 리턴했죠. 클래스 카운트는 지금 인스턴스가 1개, 2개 만들어졌으니까 클래스 카운트는 2가 들어있을 겁니다. 요 하나 만들 때 1로 될 거고요. 또 한 번 하면 2가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의 개수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또 사각형 1. print 사각형 1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함수로 쳐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각형 1의 인스턴스에 위드스와 메시지하고 위드스 다음에 하이트를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각형 1 넘어간 메소드하고 위드스 하이트가 3,3이다.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사각형 2는 3,4라고 출력이 되겠죠. 다음에 사각형 1과 사각형 2를 더할 수, 연산자 플러스로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뭐가 수행된다겠어요? 이 함수가 수행된다고 그랬죠. 요걸 하면 add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더해진 것을 프린트 한번 해보자. 그러면
더해졌으니까 사각형 1과 사각형 2가 더해졌으니까 이거와 width는 width, side는 height 더해져 가지고 6,7이 출력될 것이다. 다음에 빼기를 하게 되면 사각형 1 사각형 2를 하게 되면 이것 빼기 이거 빼기 되니까 0,-1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컴페어도 우리가 정의했죠. 그러면 사각형 1하고 사각형 2를 이퀄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false가 됐어요. 왜요? 3인데 3, 4니까 얘는 이 하이트가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됐죠. 이런 식으로 오버로딩,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연산자 오버로딩이라 하죠. 이런 연산자 오버로딩도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하나가 사각형 1이라고 하는 거에 사각형 1.abc 하면 사각형 1.abc는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인스턴스 변수를 참조하는 것인데 인스턴스 변수 abc를 여기서 정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abc equal 5를 하게 되면 사각형 1의 새로운 인스턴스가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5라고 해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썬의 그 언어에서 특이한 점입니다. 물론 사각형 1.abc 하면 5가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요. 생성자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네임을 보관시켰죠. 그리고 move라고 하는 메소드와 speak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도구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부모 클래스를 이 애니멀로 정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speak 해가지고 바크라겠죠. 근데 이 speak는 부모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메소드 오버라이딩 하는 겁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에서 스피크를 했죠. 그 다음에 더크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또 애니메이션을 하고요. 스피크를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하고요. 도구 삽살개라고 하는 그런 그 인스턴스를 하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구 클래스의 삽살개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원래 이 도구에는 생성자가 없습니다. 부모 생성자를 공유한다 그런 얘기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이것이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elf.name에 삽살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구.name하면 도구는 이 클래스 인스턴스인데 init 상성자도 한번 호출했고요. 도구.name에서 부모 클래스의 name을 이와 같이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것이죠. 다음에 dog move 하면 도구가 파생 클래스인데 부모 클래스인 move를 이와 같이 참조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도구.speak 하면 이 speak는 파생 클래스의 이 speak를 호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all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또 만들고요. print name 해보면 삽살개 all이가 되겠죠. 출력이 되겠죠. speak 하면 도구 하면 도구는 이 함수가 호출돼 가지고 back라고 더그는 이 함수가 호출돼서 cook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그 내용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